요즘 위탁 판매는 망했다고 하죠. 다들 하니까 경쟁도 심하고 이제는 안 먹힌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똑같은 상품을 팔았는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팔고 어떤 사람은 9천 원에도 안 팔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상품은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르고 왜 어떤 사람은 팔리고 어떤 사람은 망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유통은 상품이 아니라 경로입니다. 어떤 길로 어떤 방식으로 고객에게 닿느냐, 이걸 누가 설계했느냐, 그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핵심이에요. 저는 유통업을 그냥 물건을 대신 파는 일이라고 보지 않아요. 고객까지 가는 길을 설계하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 그게 곧 브랜드가 되는 거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 왜 똑같은 상품도 누구에게는 사업이 되고 누구에겐 실패가 되는가, 그 이유를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왜 위탁 판매는 망한다고들 할까?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요. 위탁 판매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망한다, 돈 안 된다, 시간 낭비다. 근데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다들 같은 길을 걷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품 하나가 유행하면 누가 먼저 했는지는 상관없이 도매 사이트에서 똑같은 사진, 똑같은 상세 페이지, 똑같은 가격으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뿌리죠. 그 결과는 뻔해요. 치킨 게임의 시작입니다. 누가 더 싸게 파느냐, 누가 더 먼저 주문 넣느냐, 그 안에 나는 없어요. 내 고객도 없고 내 브랜드도 없어요. 그냥 누가 먼저 지쳐 떨어지느냐의 싸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탁은 망해요. 근데 그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망하는 위탁은 있어요. 근데 성공하는 위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차이는 딱 하나예요. 그 유통 경로를 내가 만들었느냐, 남이 만들어 놓은데 얹혀졌느냐의 차이죠. 지금부터 그 차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2. 유통은 상품이 아니라 경로 설계다. 똑같은 상품이 9,000원에도 안 팔리는데 어떤 사람은 2만 원에 팔고 있어요. 이걸 가격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단순히 상품을 판 게 아니라 경로를 설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제품을 팔아도 쿠팡 로켓 배송에 뜨면 신뢰가 생기고 블로그 리뷰에 올라오면 정보성이 생기고 인스타 감성 계정에 나오면 갖고 싶은 느낌이 생기죠. 상품은 같지만 고객이 만나는 첫 순간이 다르면 전혀 다른 상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판매가 아니에요. 고객에게 닿는 통로, 그 접점을 누가 설계했느냐의 문제예요. 그 접점 하나하나가 브랜드고 그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신뢰, 기대감, 감성, 그게 바로 가격 차이예요. 그러니까 유통이라는 건 결국 남의 상품을 대신 팔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객에게 도달하는 방식을 스스로 설계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이 경로를 내가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내 사업이 됩니다. 3. 브랜드란 무엇인가? 같은 상품을 내 상품으로 만드는 방법.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내 유통 경로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뭘까? 브랜드를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브랜드는 어떻게 파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같은 상품을 내 말투로 설명하고 내 스타일로 포장하고 내가 만든 안내문을 함께 넣는 것. 그게 바로 브랜딩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는 그냥 도매물 사진 그대로 쓰고 빠른 배송 하나 써서 올려놔요. 그건 그냥 상품이죠.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상품을 자기가 직접 사진을 찍고 이건 제가 한 달 써보고 정말 좋았던 거예요 라고 말해요. 박스를 열었을 때 감사 카드가 하나 들어있어요. 그럼 고객은 그 순간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기억해요. 그게 브랜드예요. 브랜드는 로고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쌓이면 고객은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되면 그때부터 당신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만든 유통 경로, 내가 만든 말투, 포장, 경험, 설명서, 이 모든 게 모이면 남의 상품도 내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위탁 판매에서 나만의 브랜드로 올라서는 시작점이에요. 4. 수익은 상품이 아니라 경로 설계력에서 나온다. 사람들이 위탁은 마진이 적다고 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상품만 복붙해서 팔면 마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건 브랜드가 생기면 가격은 내가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수익은 상품이 아니라 경로 설계력에서 나와요. 쉽게 말해볼게요. 같은 에코백이 있어요. 시장에선 3,000원, SNS 셀러는 19,000원에 팔아요. 왜? 경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단순 상품을 파는 거고 누군가는 감성 있는 사진, 정성스러운 패키지, 리뷰 유도까지 설계하는 거예요. 단가는 같아도 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길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마진은 3배, 5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포장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고객의 신뢰를 디자인한 사람 얘기예요. 고객은 생각보다 현명하거든요. 싼 거 말고 믿을 수 있는 곳, 다시 살 수 있는 곳, 기억에 남는 경험을 찾습니다. 그걸 설계한 사람이 결국 마진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통의 본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유통은 상품이 아니라 설계력이에요. 누가 더 싸게 팔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고객의 마음에 더 정확하게 닿았느냐의 싸움입니다.
마무리. 당신도 할 수 있다. 유통은 구조 싸움이다. 정리해 볼게요. 요즘 위탁은 망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냥 도매 사진 받아서 아무데나 올리는 방식으로는 망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같은 위탁이라도 어떤 경로로 팔았느냐, 그 경로를 내가 설계했느냐에 따라 그건 곧 내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상품은 누구나 팔 수 있어요. 근데 나만의 방식으로 고객을 만나는 구조를 만드는 사람은 적어요. 결국 이 구조를 가진 사람만이 마진을 가져가고 브랜드가 되고 사업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대단한 상품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고객과 어떻게 연결될지를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게 블로그든 인스타든 영상 콘텐츠든 혹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패키지 하나든 그 통로를 내가 만들기 시작하면 지금 이 위탁이라는 구조도 충분히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쌓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파는 상품이 아니라 내가 만든 구조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없었고 그냥 구조부터 고민을 했을 뿐이에요. 다음 영상에선 초보자가 이러한 유통 경로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초보자였던 저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궁금하면 고정 댓글에 영상 꼭 신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우린 아직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더 해야 하니까요.